네, 안녕하세요. 미리네 라이브 상무모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주말 보내고 계시죠? 오늘 영상에서는 두 가지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토트넘의 계획대로 컨퍼런스 리그 탈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지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로는 토트넘의 11월 최고의 선수 후보에 손흥민 선수가 없다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어제 새벽 들어온 컨퍼런스 리그 관련 내용 먼저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한국 시간 10시쯤 컨퍼런스 리그 렌과의 경기 소식과 관련되어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단 토트넘의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들이 코로나에 다소 확진되며 UEFA 컨퍼런스 리그 경기를 할 수 없다라는 성명서를 토트넘에서 냈었는데요. 토트넘은 렌과의 협의 없이 이런 성명서를 발표했었죠. 그리고 경기 성명서에는 경기를 할 수 없다라고 발표를 했고 연기될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UEFA 측에서는 토트넘과 렌의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조별 예선 경기가 양측의 새로운 날짜에 합의하지 못해서 열리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컨퍼런스 리그 조별리그 경기는 12월 31일 이전까지는 열려야 하며 만약 이때까지 경기가 열리지 못할 경우 귀책 사유를 제공한 팀, 즉 토트넘에서 3대0 몰수패를 당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대로라면 토트넘이 렌에게 3대0 몰수패를 당한 뒤 깔끔하게 컨퍼런스 리그에서 탈락하는 것이죠. 이런 UEFA의 발표 내용에 토트넘의 전문 기자인 골드 기자와 토트넘의 트위터에서는 당혹스러움을 보였죠. 하지만 토트넘 내부적으로는 컨퍼런스 리그에 대한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찌 보면 레비와 파라티치 그리고 콘테 감독이 리그 일정에 집중하기 위해 렌과의 경기를 일방적으로 취소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 경기를 못하는 명분은 샀고 이게 토트넘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경기를 치르지 못한 것인데 UEFA가 몰수패를 졌다는 식으로 말이죠. 사실 토트넘이 2008년 EPL 컵 대회에서 우승한 이후 13년하고도 9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우승 기록이 없습니다. 컨퍼런스 리그에서 초대 우승을 한다? 이게 무슨 특별한 기록이 될 수도 있고 토트넘이 무관 꼬리표를 없앨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토트넘이 컨퍼런스 리그 우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메리트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토트넘이 얻을 수 있는 건 다음 시즌 유로파 진출 티켓과 함께 1시드 배정권을 받죠. 하지만 토트넘은 유로파 리그 진출을 목표로 하는 팀이 아니죠. 적어도 다음 시즌 챔스 우승권을 목표로 하는데 스쿼드의 깊이가 상대적으로 경쟁팀에 비해 두텁지 못합니다. 그런데 빡빡한 경기 일정을 소화하게 되면 당연히 선수들의 체력상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리그 6위 안에만 들게 된다면 유로파 리그는 나갈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컨퍼런스 리그에 힘을 빼야 하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는 레스터시티 로저스 감독이 나폴리전을 마친 뒤 진행한 인터뷰 내용에서도 마찬가지로 컨퍼런스 리그에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식의 말을 했죠. 솔직하게 말해서 유로파 리그 컨퍼런스 리그 대회 자체가 무엇인지 모른다. 나는 유로파 리그에 집중해서 조 1위를 하거나 적어도 2위를 하는 것에만 집중한다. 곧 알게 되겠지. 대회에 대한 존경심은 갖고 있지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라고 로저스 감독도 새 대회인 컨퍼런스 리그에 대한 생각을 토로했었죠. 이처럼 컨퍼런스 리그라는 대회 자체가 올 시즌 처음 진행한 리그이고 토트넘이 이 컨퍼런스 리그에서 대단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토트넘의 입장에서는 굳이 컨퍼런스 리그에 출전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할 정도의 리그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컨퍼런스 리그 경기에 출전하지 않는다면 온전히 토트넘의 힘을 리그에 쏟아부을 수 있게 되는 상황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지난 시즌 7위를 해서 컨퍼런스 리그에 나가는 것보다 차라리 8위를 하는 게 낫겠다라는 말도 많이 돌았었죠. 아무튼 이런 내용에 대해 토트넘 구단에서 오피셜 발표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렌과의 경기에서 몰수패를 당하게 된다면 토트넘은 대외적으로 UEFA 주간 경기에서는 떨어졌지만 실리는 챙길 수 있을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토트넘 팬들도 UEFA의 이런 결정에 그닥 안 좋아하는 눈치는 아니었습니다. 토트넘 팬들이 UEFA의 결정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EFA가 한번 그렇게 해봐라. 이 무의미한 경쟁에서 최고의 팀을 몰아냄으로써 리그 가치를 하락시킬 것이다.
환상적인 소식이야. 이제 리그 탑4에 집중하자. 그리고 제대로 된 컵이 더 좋을지도 몰라. 컨퍼런스 리그보단 말이지. 아무 문제 없어. 우리는 대회에 남고 싶었지만 양 구단의 선수들과 스태프들의 건강을 위해 옳은 결정을 내렸고, 그 결과가 우리가 경기에서 진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걱정할 일은 리그 4위를 차지해서 유럽 대항전 티켓을 얻어내더라도 렌과의 경기를 못해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 출전 금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야. 이번 컨퍼런스 리그는 골칫거리가 되고 있어. 우리는 스쿼드의 깊이가 없으니 리그 4위에나 집중해라. 이처럼 토트넘 팬들도 컨퍼런스 리그에 그닥 호의적인 시선을 갖고 있는 것만은 아닌 걸로 보이니, 이 결정이 어떻게 되던 다음 시즌 챔스만 나갈 수 있다면 현재 토트넘이 바라는 시나리오대로 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손흥민 선수가 11월에도 토트넘에서 굉장히 빼어난 활약을 보여줬음에도 토트넘에서 뽑은 11월의 후보 선수 명단에 없었습니다. 물론 14라운드 브렌트포드 있기 전까지 뉴캐슬전에서 골을 넣은 이후 46일 동안 리그에서 골을 못 넣고 있었지만 14라운드 브렌트포드전, 15라운드 노리치 시티전에서 연속골을 넣은 손흥민 선수였고, 킹 오브 더 매치에 계속해서 선정된 손흥민 선수였는데요. 이런 손흥민이 11월에 이달의 선수 후보에조차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좀 황당한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루카스 모우라, 세리오 레길론, 에릭 다이어 3명의 후보 선수로 선정되었고 팬투표를 진행 중입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와 스킵 선수가 없다는 건 참 의외인데요. 공격적인 부분에서 손흥민이 살림꾼 역할을 하며 파이널 서드 부분에서는 확실한 마무리 능력을 보여줬고, 중원까지 내려와 볼을 운반하는 모습도 보여줬죠. 그리고 스킵 선수는 이번 시즌 토트넘으로 다시 복귀해 주전 미드필더로 호이비에르 선수와 짝을 이루며 진공청소기와도 같은 터프한 미드필더 역할을 하고 있고, 스킵의 발전 가능성이 많이 보인다라고 여러 언론들에게 칭찬을 받았었죠. 이런 두 선수가 없다는 게 사실 토트넘에서 어떤 기준으로 이런 투표를 올렸는지 공유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팬투표로 진행되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선수가 없으면 안 뽑으면 되는 것입니다만, 적어도 최고의 활약을 했다고 할 수 있는 두 선수가 없기에 이번 11월의 최고의 선수에 대한 결과는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영상에서는 토트넘의 컨퍼런스 리그 현 상황에 대해 말씀드렸고, 토트넘 팬들이 생각하는 바를 공유드렸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11월 이달의 후보에 없다는 어이없는 내용을 공유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